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난리죠. 2022년도 11월 달에는 5만 8천여 가구가 미분양 아파트였는데, 이는 2009년도 금융위기 때를 놓고 보면 요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6천 가구나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현재 5만 8천여 가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09년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구 쪽이나 이럴 때 강의를 하러 가보면 아파트 짓고 있는 공사 현장에 프랜카드 내고고 어디 건설해서 부도났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난리 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벤츠 자동차를 준다. 아니면 2억 원을 깎아준다.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2009년도에 난리 났었죠. 그런데 요 당시에 비하면 6만 가구 정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요거죠. 2022년도 1월 달부터 놓고 본다면 그래요. 작년 1월 달 놓고 보면 2만 2천 가구, 또 작년 중반에는 2만 7천여 가구에서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2022년도 9월 달부터 4만 2천 가구, 또 10월 달에는 4만 7천, 11월 달에는 5만 8천 가구, 아마 12월 달에는 6만, 올해 2023년도 1월 달 지나면 이제 한 6만 5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 됐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로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현재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가 이 정도로 증가되므로 정부에서는 7조를 들여서 건설사 살리기? 그래요. LH가 이제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부 자금이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야 되나? 또한 어떤 방법으로 사들이지? 이런 부분이 말은 쉽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정부 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시키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막상 공공기관의 주택도시기금까지 투입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야 되나? 이건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이 국민 혈세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사들여서 건설회사를 살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돈 들여서 미분양을 해소해준다. 요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또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건설회사 입장, 또 분양회사 입장,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분양 아파트를 털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된다. 그래요. 분양 가격은 오르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건설회사 또한 난리 났다. 또한 건설회사에 흘러드는 자금까지 경색 좀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앞으로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건설회사와 분양회사는 이제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매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면 3천만 원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돈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처럼 미분양 털기가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달에 분양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조건 없이 분양 계약을 취소도 해주겠다. 그리고 계약을 한다면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을 이제 내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이런 미분양 아파트 판매 광고까지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계약금 20%대로 한 2년 내지 3년 살아보고 아파트 완공 이후에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계약금 20% 정도 내고 살아보고 2년 내지 3년이 지난 뒤에 이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갈 것이냐.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일단 한번 살아봐. 이런 전략으로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이런 전략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이는 계약금으로 분양 가격의 20% 정도를 내고요. 2년 내지 3년 동안 살아보신 후 나가신다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조치해주겠다. 그럼 뭐 공짜로 2년 동안 살아봐라. 물론 분양가 20% 가격을 내고 싸게 전세로 살다가 입주가 끝난 후 2, 3년 동안 살아보다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면 원 분양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되고,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지 않고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그러면 2년 내지 3년 동안 살다가 나 이거 분양 안 받을래요? 나갈래요? 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일단 한번 살아보고 나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이제 분양 마케팅을 이제 한다는 거죠.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분양 틀기에 2009년도 당시, 2010년도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양 틀기에 안달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이런 조건이라면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또 아파트를 분양받고 새 아파트 사는 거 관심 없어. 그런데 이거는 뭐지? 분양 가격의 20% 내지 30%의 돈만 내고 2년 내지 3년 동안 살 수가 있네? 아니 갈비 내고 뭐 가스 비용 내고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혹하는 거야. 그 2, 3년 동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살래요? 다시 계약금 20% 내지 30% 돈 돌려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009년, 2010년도에 많이 분양을 했는데요. 막상 문제가 터져버리고 막상 사고가 나보니까 이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금으로, 즉 분양 가격의 20%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70 내지 80% 돈은 원분양자의 이름으로 집단담보대출, 즉 근저당권 설정, 은행 대출을 채무자 이름은 원분양자 이름으로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뭡니까?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냥 계약금 20% 주고 80% 융자 받은 거죠. 누가? 분양받은 사람이. 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요 꼴이. 그렇다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원분양 가격, 뭐 계약금 받았죠. 여기다 중도금, 잔금도 어차피 뭐 담보대출로 70 내지 80% 집단담보대출로 돈을 다 뽑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건설회사, 분양회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건설회사, 이제 시행사, 부도가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도가. 그러면 입주자들은,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2년 내지 3년 살았는데 이제 뭐 나갈래요 하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조건을 계약서를 쓴 뭐 건설회사, 시행사, 분양회사 이 다 부도난 거예요. 심지어 뭐 소유권을 넘겨받기는커녕 계약금 돌려받는 것조차도 어렵게 돼버렸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 집단담보대출 받은 거. 그 빚만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들이 책임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혹자들은 분양 보증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에서의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만 책임지는 거. 그래요. 만약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공사만 책임진다. 허가에서 나머지 안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짓게 해주겠다. 공사만 책임지는 건데 시행사의 부가 혜택. 예를 들어서 뭐 20%만 가지고 일단 살아보세요. 이런 부가 혜택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시행사의 부가 혜택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모든 책임은 다 분양받은 사람한테 돌려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국에 분양하는 아파트,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